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서울 지역의 중심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 교과서는 없어도 되고 대신 여러분들 서울의 생활책이 필요합니다. 22쪽에서 35쪽까지 다루려고 하는데 양이 정말 많죠? 자,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서울 지역에 어떤 중심지들이 있고 위치는 어디인지 대략 눈으로 확인하고 서울에 이런 중심지들이 다양하게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자유롭게 외출을 할 수 있을 때 꼭 한번 방문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충청남도의 중심지를 알아보았죠. 충청남도 산업의 중심지 아산이었고요. 행정의 중심지 홍성이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는 천안이었고 관광의 중심지가 부여였죠. 자, 그럼 서울의 생활을 펴고 지금부터 서울의 다양한 중심지들을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에서 23쪽을 보면 한눈에 보는 서울의 중심지라고 해서 지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4분의 1이 서울시에 살고 있는 만큼 서울에는 정말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지들이 많이 있어요. 충청남도 지역보다 더 다양한 역할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의도 지역도 등장할 겁니다. 자, 우선 오른쪽 위를 보면 서울을 소개하는 친구 캐릭터가 나오죠. 이 친구의 이름은 해치입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해치와 함께 서울의 중심지들을 역할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에서 25쪽으로 갈게요. 먼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충청남도를 다룰 때 교통의 중심지는 따로 언급을 안 했죠. 그러나 서울은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각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해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우선 기차역 주변을 보도록 할게요. 크게 서울역과 수서역을 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책에 나온 내용에 추가로 동그라미 안에 지하철역을 표시해 두었어요. 서울역은 지하철 1호선, 4호선이 연결되고 수서역은 3호선과 분당선의 환승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서울 기차역 중심지는 사실 서울역 하나였거든요. 이 서울역 하면 바로 KTX를 떠올리면 될 거예요. 물론 새마을호라든지 기타 다양한 기차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고속철도 KTX죠. 2004년에 KTX가 개통이 되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6년 12월에 수서역에 고속철도역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걸 SRT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개통한 지 정말 몇 년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도 굉장히 깔끔하고 KTX와는 다르게 역방향 좌석, 그러니까 뒤돌아서 앉는 좌석이 없기 때문에 멀미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다음으로 공항 주변. 서울하면 우리가 김포국제공항을 빼놓을 수 없죠. 비행기가 생기면서 먼 거리를 훨씬 수월하게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 김포국제공항은 195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고 국내선을 이용하면 제주도나 부산, 울산 같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반면에 국제선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도쿄 같은 아시아권 국가 도시로 여행이 가능합니다. 25쪽에 보니까 버스터미널도 나오죠?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버스터미널은 역시 반포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에요. 고속버스터미널역에 내리면 지하철도 3호선, 7호선, 9호선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여기서 고속버스를 타면 전국 여러 도시를 방문할 수 있어요. 버스 시설도 요즘에는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누운 상태로 TV를 보면서 갈 수 있는 프리미엄 버스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네, 다음 26에서 27쪽으로 갈게요. 서울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행정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청, 국회의사당, 정부 서울청사, 대법원 이런 곳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의 교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있죠? 이것과 관련된 부분도 서울에서는 모두 서울시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청은 어린이나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설을 짓거나 도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을 운영하거나 이런 일들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요. 국회의사당은 우리 여의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텐데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곳이죠. 정부 서울청사에는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이런 행정 각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명칭을 들어봤을 텐데 우리나라 행정각부는 지금 대부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몇몇 부서는 정부 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은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항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하철 2호선인 서초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서울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남대문 시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4호선 회원역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는 역사가 50년도 넘은 곳이에요. 남대문 시장 주변은 우리가 남대문 관광특구라고 해서 상업의 중심지면서 동시에 관광 중심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요. 이곳에 가면 각종 옷이라든지 주방용품, 민속공예품, 식품 등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을 싼 값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하루 평균 이용객이 40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다음으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고 파는 도매시장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우리가 줄여서 흔히 가락시장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근처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다면 송파구 주변에는 가락시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면 정말 다양한 채소나 과일, 수산물 등을 모두 구입할 수 있어요. 반면에 서울에는 한 종류만 전문으로 파는 시장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재동 꽃시장, 서울 양령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양재동 꽃시장은 3호선 양재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다시 타고 좀 이동해야 해요. 여기는 우리나라 꽃시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거든요. 국화라든지 장미, 난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양령시장은 한약재를 사고 파는 곳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한약재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여기서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호선 제기동역에서 내려서 이 시장 입구로 들어가 보면 바로 한약 냄새가 가득하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역 상업의 중심지인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도 대형 마트가 있고 또 다른 동네에 가더라도 마트나 백화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서울 산업의 중심지예요. 서울에는 의류업, 즉 옷을 판매하는 산업이죠. 그리고 은행과 관련된 금융업, 이렇게 다양한 산업 중심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패션의 중심지 동대문부터 볼게요. 동대문 패션타운은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상가만 무려 31개 정도가 들어와 있고 옷을 판매하는 가게를 하나하나 다 세어보면 무려 3만 개 이상의 가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유명 상가들이 이곳에 많은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줄여서 DDP라고 하죠. 그리고 평화시장이라든지 밀리오레 같은 유명 상가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산업의 중심지 여의도예요. 여의도에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국민은행 본점, 산업은행 본점, 각종 증권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마치 미국으로 치면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쪽 디지털 산업의 중심지 구로동과 가산동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수많은 벤처기업, 디지털 관련 기업,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이 구로동과 가산동 지역이에요. 특히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충무로는 인쇄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발달하면서 영화 홍보 전단지를 찍는 역할을 거의 충무로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인쇄의 거의 한 70%가 충무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아쉽게도 요즘은 종이로 뭔가를 인쇄하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죠. 대부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자료를 보관하는 추세라 인쇄소들이 옛날만큼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페이지 관광의 중심지로 넘어갈게요. 우선 인사동과 북촌마을입니다. 3호선 안국역에서 내리면 이 두 곳을 모두 방문할 수 있는데 인사동에 가면 각종 전통 그림이나 도자기를 판매하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통 찻집이나 전통 문화공연 관람도 가능하고요. 북촌 한옥마을은 우리 고유의 건축물인 한옥을 구경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외국인들도 자주 오고 특히나 저녁 시간에 해 지는 모습을 보기에도 참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가보길 추천합니다. 33쪽에 나오는 명동, 홍대거리, 이태원 거리는 여러분이 대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자주 갈 수 있는 장소들이에요. 명동은 주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위해 찾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홍대거리는 길거리 버스킹이라든지 다양한 공연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고 먹자골목이나 걷고 싶은 거리 등 구경할 만한 곳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광장시장은 책에도 나오지만 먹거리 골목으로 유명하고 특히 이 지역 빈대떡이 정말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태원은 지난번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내가 한 번쯤 외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다. 그럴 때 가보기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하면 다양한 문화시설을 꼽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예술의 전당이죠. 여기에는 각종 공연이나 전시가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번 달에 어떤 공연이나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지 실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중심지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여러분이 내년에 5학년이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곳에는 역사 속의 수많은 문화재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화살표로 표시해둔 탑이 보이나요? 이 탑의 이름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고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재예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면 1층 로비에 이렇게 탑이 크게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대학로는 성균관대, 동덕여대, 상명대 등 많은 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곳인데 여기에 가면 다양한 공연이나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실 종합운동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 올림픽 주경기장도 있고요. 잠실 야구장, 실내 체육관들이 밀집해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유명 야구팀인 두산 베어스라든지 LG 트윈스, 이 두 팀이 지금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정말 바쁘게 서울의 중심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수업 후에 각자 시간 될 때 한 번씩 접속해 보세요. 서울의 각종 중심지를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한 중심지들 중에서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한 곳을 찾아서 유튜브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